53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복문체 대리검 영음식. 고관들은 화려한 무늬의 비단옷을 입고 경비병은 날카로운 칼을 차고 다니며 왕의 처첩은 음식이 입에 물리는데 왕궁의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모두 비유입니다. 이 복문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어떤 지혜 또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문체라는 건 이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사실 성서에서도 옷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거를 아는 분들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권력인데, 자신을 이제 아주 위험을 부리는 것이 특히 권위죠. 근데 이 문이라는 거, 문이죠. 그 문의를 놓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죠. 이 고관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관복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게 막 하는 게 아니죠. 왕은 용포라 해서 용이 쓰는 걸 입죠. 그래서 어떤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권력이라는 그 신적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것은, 권력 중에서 권위는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문체는 이 권력지향적이다. 출세를 하지 못해서도 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 권력자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화려한 생활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권력지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19장에서 보면은 차3자 2위 문부족 그랬습니다. 이게 문의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견소푸박이죠. 흰옷을 입고 아름드리 통나무 누구나 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소는 이거는 흰옷이지만 초이성적인 명백사달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꾸밈이 없는데 뭔가 꾸민다. 꾸민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카리스마로 꾸민다는 것이죠. 성인은 자신이 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하사는 신적인 카리스마로 자기를 꾸미려고 한다. 권력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38장에서 실의 이율에, 의라는 것은 이건 저스티스죠. 정당하게 거래하자. 그것은 좀 솔직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드디어 하덕의 그 실체, 레가 나다. 레라는 것은 위선의 위선을 더 씌운 것이다. 자신이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백성도 그렇게 욕심이 없이 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은 없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자기는 어떤 위험을 세워서 백성을 더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선의 위선을 더 씌운 행위이죠. 그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신적인 카리스마,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위선의 위선인 것이죠. 17장에서 스승이 타락하면은 기차 친이지, 그 다음에 기차 외지, 권력이죠. 권위, 두려워하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알아서 복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서 또 9장에서 북이 이겨, 권력이죠. 이거 북이 우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죽어 있다. 성인이 보기에는 죽어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럽게 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무지무역을 기울이하면 이렇게 어떤 내적 활동, 자신이 어떤 하사가 하는 일을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려하죠. 권력은 그것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검은 학문을 말해요. 이제 경비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왕을 위협하는 자들을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겁주고 겁박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검, 이거는 학문이다. 31장에서 부가병자, 아름다운 무기, 그렇죠. 이 출세를 보장하고 사사로움을 더 추구하는 그 무기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 이런 거를 잘 보장해주고 권력에 또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36장에서 국지리기, 이게 칼을 이제 그 어떤 학문에 비유한 거를 이제 예를 든 것이죠. 국지리기가 이제 미명일 때에는 이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죠. 이거는 자신의 사사로움을 잘라내는 무기죠. 이거는. 근데 하사는 사사로움을 키우는 무기죠. 국지리기, 그게 신비스럽죠. 학문은
이 스승은 제자가 보기에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또 아주 굉장히 그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괜히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을 판단하고 리기, 그렇죠. 너 이리라 저리라 규범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 이것은 백성을 통제하는 그런 규범인데 학문은 규범이죠. 그런데 그것은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한다. 경비병, 왕을 위해서 봉사하죠. 여기 어떤 게임의 캐릭터를 갖고 왔는데 똑같죠. 뭐 예나 지금이나 칼리 검이 있네요. 겁나죠. 이 만화의 주인공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나요? 하여튼간에 뭐 이 사람은 보통 요새 만화의 캐릭터는 무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근데 권력은 이 어떤 칼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권력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권력 싸움을 해서 또 최고 권력자를 거꾸로 들이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 이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또 이것도 입에 물린다. 이 음식, 음은 이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죠. 남에게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죠. 이런 것입니다. 재물, 이거 밥은 먹으면 든든하죠. 재물. 근데 밥 먹어도 결국 꺼지죠. 배가 꺼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재물도 이거 영원할 리가 없죠. 죽으면 그만이죠. 또 늘 누가 훔쳐갈 염려가 있고, 이거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실증난다. 이것은 이거예요. 우선 이걸 보면은 악의 과격지, 요거 이제 같은 어떤 상징의 맥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이거 음악과 만나는 음식, 이거는 명예와 재물, 같은 의미의 어떤 상징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 의미라도 기차 친이지, 이게 뭔 얘기냐? 명예와 재물을 이거 아무나 막 갖는 게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또 명예를 주죠. 우리도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뭔가 누구를 떠받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충족시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그렇죠. 무슨 어떤 팬이 있죠. 무슨 예술이라든가 무슨 뭐 가요계 뭐 이런 거 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뭔가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지 않죠. 재물도 그렇죠. 여기서 나에게 거래를 하죠. 이익이 주는 사람에게 또 어떤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재주가 좋은 사람은 명예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거를 못 얻으니까 뭐 출세 못한 거죠. 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 친이지. 그래서 학문은 명예와 재물을 그렇죠. 선별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좀 부스러기도 좀 더 주고 칭찬도 해주고 안 그러는 사람은 뭐 걸떠보지 않은 것이죠. 이런 선별적인 왕의 처첩 어떻습니까? 왕이 사랑하는 처와 첩은 더 호화 사치를 더할 수 있지만 왕의 사랑을 갖지 못하면은 이건 뭐 별 볼 일 없죠. 뭐 쫓겨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첩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얻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화 유여. 재화가 남았어요. 이렇게 쓰고 나는데도 이렇게 재화가 많이 남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어떤 유효,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는 돈 써야겠죠. 사치와 방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 하사가 출세를 하면은 결국은 사치와 방탕을 합니다. 아주 크게 성공하면 사치와 방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치와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동물적인 욕구죠. 그래서 욕이고 사사로움이다. 사람의 욕구는 사사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여, 남아돈다고 하는 것은 남아돌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남아도는 걸 베풀죠. 근데 남아도는 건 싹 베풉니다. 내가 먹고 남고 다 쓰고 남고 좀 남는 걸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불평이 쌓이면은 이거 체제가 무너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기차모지, 이 재화가 남아돈다. 일을 버리고 모든 사업하고 뭐 남아돌아요. 재화가. 그러면은 이제 사치방탕하니까 백성이 뭐 깔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모지라는 거는 그렇죠. 스승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스승이 아니라는 의미의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혹좌 혹휴 재화가 남아도는 이거죠. 권력이 아주 출세해가지고 너무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 권력이 건불심면 그 최고 권력자는 꺾어지고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진다. 사실 모든 어떤 나라 국가도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그런 그 어떤
부침을 겪는 것이죠. 그런 조직들이 역사상 계속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보면 불견가역, 사밀심불란 이러죠. 어떤 동물적 욕구, 어떤 그런 거는 보지 말아라. 눈을 즐겁게 하고 이러는 건 보지 말아라. 이 사람이 안 되겠죠. 가능한 한 보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죠. 이렇게 사치와 방탕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종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조금 베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다 이것입니다. 베푼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쓰고 남은 거 이런 거 베푸는 것이다. 위선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도과 비도야제 이것을 도과라고 하니 도가 아니지 않냐? 이건 도가 아니 도라면은 이것이 아니다. 자, 이건 도과다. 도둑질한 것을 또는 도둑질을 뽐내는 거예요. 도둑질을 뽐내는 거예요. 도둑은 보통 들키면은 부끄러워하는데 오히려 뽐낸다. 이것이 바로 학문이다. 이런 것이 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를 뽐내는 거 동의죠. 이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것을 뽐내는 것이 바로 도를 뽐내는 것은 그와 도둑질을 뽐내는 거예요. 도를 뽐낸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도둑질을 뽐내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다. 내가 도가 높죠. 하사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뭔가를 백성을 계도해야겠죠. 그것이 시인 것이죠. 요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영지 부역이 그죠? 자루를 담듯이 지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것은 사람이 자루가 아니죠. 그거는 물론 이제 모든 선생 교사들이 이기적인 물론 교사들도 봉급을 받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학 이런 데는 확실히 그건 볼 수 있죠. 대학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잔치하고 그러네요. 맨날 파티하고 총장 어마어마하게 높죠. 교수도 높고 학생들은 등록금원에서 쩔쩔매죠. 그런 것입니다. 다 이런 학교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형지 학문을 내가 무식한 애들을 지식이 모자란 애들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 물론 대학은 자선사업 한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사업은 대충 자선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것이죠. 종교기관도 면세죠. 그거 다 뭔가 무슨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이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24장에서 보면 자벌자무공 자긍자부장이죠. 이 과시한다. 이거는 공이 없는 것입니다. 과시할 게 없죠. 성인은 자신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동에 못 이겨서 자신을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하면 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높인다.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성인은 늘 도 앞에 자신을 자신이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도가 자신을 신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면은 도가 끌어올려 주가 없으니 부장이죠. 어른으로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른도 아니고 공로도 자랑할 게 없는데 늘 자랑하고 또 자신을 높인다. 이것은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를 과시하는 것은 도덕질을 과시하는 것이다. 봤죠? 처음에는 베푸는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치방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강혹리 이거 그렇죠. 자신은 스승은 높아지고 백성은 비리비리해진다. 과시하니까 그렇죠. 과시하는 만큼 똑같아지면 과시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강하니까 과시할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또 흉사사무 앞에 인용을 했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인다. 이거는 흉사다. 흉사. 도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도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그래야만 높아지죠. 귀한 신분을 얻을 것이며 백성을 사랑할 때에도 백성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을 자신처럼 높은 그런 에민치국의 인재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도과
이렇습니다. 여기 이거는 어떤 왕궁의 모습이네요. 이것은 어떤 그 종교 시설물의 모습입니다. 어마하죠. 화려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보면은 백성들이 이거를 보면은 굉장한 어떤 감동을 할 수도 있죠. 정말 어떤 왕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어떤 신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이 받는 것이죠. 백성이 모든 노력과 무슨 그 물자를 동원해 가지고 세금 먹을 거 못 먹고 해가지고 꾸며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권력자죠. 권력자가 이거 주인입니다. 이것을 만든 권력자를 아주 떠받드는 것이죠. 신으로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을 통해서 권력자는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죠. 이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는 이 어떤 자기가 남는 거 조금 먹거나 조금 지혜를 베푸는 척해요. 그리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위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9장에서 보면은 절격일이 도적무유 이런 말이 있었죠. 절격일이. 이 학문은 교리. 이익을 보는데 백성을 이용한다 이겁니다. 리. 근데 백성에게 모든 걸 베푼다고 생색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교리예요. 그래서 도적인 것입니다. 도적. 이 도적들의 작품이죠, 이게. 근데 도적들이 만든 것이지만 도적들이 실제로 만든 게 아니죠. 백성을 동원해서 만든 것인데 그걸 자기 것인 양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또 백성들은 넘어가죠.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해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스승님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은 귀 2002번. 성인이라면 늘 귀하죠. 성인 신이라는 것은 귀한 존재죠. 물론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러나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도가 아니라면 자기는 한낱 비천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적인 생명을 완성하면서 또 모든 사람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능력은 도에서 온다. 이거를 늘 자각하기 때문에 성인인 것입니다. 비도야제 이런 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이건 비도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화려한 것 결코 도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죠. 혼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이거 물건이 사람보다는 훨씬 낮은 것인데 이런 물건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시. 그렇죠. 베푸는 것. 내가 뭔가 너그럽게 누구에게 베풀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가르쳐야겠다. 물건, 재물 좀 베풀어야겠다는 건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한다든가, 저 사람을 칭찬하는 이면에는 또 비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시죠. 내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너그러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것으로 빠진다. 도과다. 이런 얘기죠. 학문의 어리석음은 아주 사소한 말하자면 도를 잘 실천하다가도 내가 너그럽게 뭐를 베푼다. 오만이죠. 오만에서 바로 그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53장의 주제 시입니다. 이렇게 모두 마치고 또 54장에서 뵙겠습니다.